IB 사이콜로지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 어떤 행동에 다다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합니다. 페이퍼 1 커리큘럼 안에서는 사람의 심리를 biological, cognitive, socio-cultural 세 가지 각도에서 이해하는 데 크게 중점을 둡니다. 페이퍼 2 커리큘럼 안에서는 abnormal psychology, development psychology, health psychology, human relationships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원래 커리큘럼 안에서 현재 usage of animal research 그리고 digital influence on psychology 등 새로운 주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어진 내용들을 외우기만 하면 되어 가장 쉬운 과목이라는 평이 존재하는데 외울 양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면 된다는 과정에서 IB 바이올로지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IB 심리에서는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서술형 에세이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영어를 좋아하고 에세이를 잘 쓰는 학생들에게 보다 잘 맞는 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B 심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심리 에세이를 적는 방법입니다. 이 과목에서 요구하는 에세이는 영어 책을 읽고 쓰는 에세이와는 형식이 달라 처음에 에세이를 잘 쓰는 학생들도 기존 에세이를 쓰는 형식과 다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에세이가 요구하는 바를 터득하고 나면 좋은 에세이를 쓰기가 수월해집니다. 또한 희소한 주제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찾는 것이 어려운 편입니다. 케이스 스터디는 심리 에세이에서 증거 및 인용 자료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생물학적 접근에 대한 심리나 사회적 심리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들은 무수히 많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심리 주제에 대한 예시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IB 심리는 문과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편이었으나 최근에 이루어진 커리큘럼 개정 변화로 인해 수요가 줄어든 편입니다. 학원에서도 과목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곳이 적어지며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든 편입니다. 이는 특히 IB 심리는 선행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석 없이 잘못 가르치면 그냥 심리 텍스트북을 읽어내리는 식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라 수업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B 심리를 선행하는 것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 하위 순위라는 말도 존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IB 심리의 에세이 잘 쓰는 형식을 파악하는 것 위주의 선행을 한다면 IB 심리 선행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에세이의 각 문단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적어야 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써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미리 배우고 더욱 연습하는 것입니다. IB 바이올로지 과목과 비교했을 때 IB 바이올로지 SL과 HL의 양의 차이가 2배라면 IB 사이콜로지 SL과 IB 사이콜로지 HL의 양의 차이는 약 1.5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IB 사이콜로지와 IB 바이올로지 과목이 비슷하고 IB 바이올로지의 쉬운 버전이 IB 사이콜로지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IB 사이콜로지와 IB 바이올로지의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은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 과목이 이해와 암기를 많이 요하는 과목들이라는 점에서만 비슷할 뿐입니다. IB 사이콜로지 SL과 HL은 컨텐츠 양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심리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암기력이 좋은 학생이 HL을 선택해 수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가장 최근 IB 시험인 2019년 5월의 시험 데이터입니다. IB 사이콜로지는 4점에서 6점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원만한 점수를 받기 좋은 과목이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IB 사이콜로지를 6점에서 7점으로 올리는 크리티컬 포인트는 바로 한 줄이라도 에세이에 아는 내용을 더 적거나 크리티컬 띵킹 부분을 잘 쓰는 것입니다. IB 사이콜로지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커리큘럼 중 랜덤으로 어떠한 에세이 프롬프트가 시험 문제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년도 시험 문제는 바로 출제되지 않는 듯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세이 프롬프트를 포괄하는 좋은 케이스 스터디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시험 문제 대비에 있어 좋습니다. 제가 작성한 IB 심리 노트에는 여러 가지 에세이 프롬프트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트를 참고하여 케이스 스터디를 포함한 에세이 아웃라인들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은 SAQ와 ERQ 예시인데요. IB 사이콜로지의 시험 유형은 페이퍼 1. 페이퍼 1은 짧은 서술형 에세이 약 800자와 긴 서술형 에세이 약 1600자를 모두 요구합니다. 페이퍼 2는 긴 서술형 에세이를 요구합니다.
SL은 하나의 에세이만 쓰면 되고 HL은 2개의 에세이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퍼 3 시험은 제시된 사이콜로지 케이스 스터디를 분석하는 시험인데 이는 HL 학생들만 보는 시험입니다. IB 사이콜로지 IA는 시험이 요구하는 에세이와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IA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당황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IB 사이콜로지 IA는 과학 리포트를 적는 형식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과학 과목에서 실험을 하고 실험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듯 심리 실험을 진행한 후 그 실험에 대한 레포트를 적는 것입니다. 여느 과학 레포트랑 사소하게 다른 점은 실험의 결과를 심리적 요인과 연관지어 설명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Cognitive Psychology에 나오는 러프트스 앤 펌을 1974 실험을 토대로 심리 실험을 진행한다면 이 실험이 기억력이라는 주제를 테스트하는 만큼 실험의 결과가 사람의 기억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IB 심리시험은 펜으로 시험 시간 동안 최대한의 에세이를 잘 적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빨리 많은 양의 글을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에 힘을 적게 주고 최대한 많은 글을 적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실제로 손에 힘을 빼고 글을 많이 쓰는 본인만의 특별한 방법을 시험 전 미리 연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예상 문제에 대한 에세이 아웃라인들을 심리 에세이 형식에 맞게 적어두고 그것을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 첫 문단에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야 하는지, 케이스 스터디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두면 스스로 암기하기 쉬운지 미리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예시로 케이스 스터디를 정리할 때 스터디의 aim, process, result를 따로 파악해두어 정리하면 스터디를 한눈에 파악하기 편합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는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IB 심리 텍스트북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옥스포드 출판사나 캠브리지 출판사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두 출판사 교과서 모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호도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본인이 더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북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세이에 적을 수 있는 좋은 케이스 스터디들을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 많이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 IB 사이콜로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시 항상 비슷하게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들을 탑 엔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ibguide.com과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 웹사이트는 IB 사이콜로지 에세이 프롬프트 주제에 대한 설명은 물론 에세이 아웃라인과 유용한 케이스 스터디들을 보여줍니다. 흔히 심리라는 과목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이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과목에 대한 흥미와 IB 사이콜로지에서 심리를 배우는 방식이 상응하지 않아 당황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IB 사이콜로지는 인간 심리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스스로가 이해한 바를 서술함으로써 배움을 증명합니다. IB 사이콜로지라는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어 신중히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